오케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각자 자기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바렐 랑츠입니다. CBM님. 반갑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디엠프릭스 CBM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자리를 잃은 실험하는 남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탈리티 철권 프로게이머 전띵 전상현입니다. 이제 처음 얘기할 주제는 현재까지 이제 시즌2 나오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지금 열흘 동안 좀 바뀐 시즌2를 플레이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임이 많이 달라졌는지 아니면은 뭐 게임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시즌2 와서 제일 최근 패치를 기준으로 말했을 때 체력이 증가했잖아요. 10 데미지가 이제 너프를 먹으면서 다소 좀 다른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이 이제 좀 지루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해가지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좀 시간에 쫓기는 싸움이 좀 많아졌다 생각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가드에도 죽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도 잘 안 나오고 피통도 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방 싸움에서 피통이 좀 덜 깎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원은 사실 뭐 가드마다 죽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뭐 그쵸. 일례로 테켄 유러피언컵에서 결승전에서도 니노 선수가 조카 선수 상대로 이제 막 10 데미지 막 80% 이랬는데 이제는 좀 그런 상황이 잘 안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망자님한테 여쭤볼 건데, 망자님이 여기 4명 중에서 아마 게임량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망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즌 1이나 시즌 2 초반에 비해서 지금 시즌 2 이제 게임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지. 이제 잘 됐나요? 뭐 긴급 패치 이전에 시즌 2랑 긴급 패치랑 얘기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히트 대시 콤보 보정량 줄이고, 그리고 체력 늘리고, 칩 데미지 뭐 아까 채배망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칩 데미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캐릭 간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칩 데미지 간의 캐릭터의 그 성능 차이도 지금 좀 약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급 패치다 보니까 전 캐릭터를 좀 고르게 밸런스를 맞춘 게 아니고, 아직도 칩 데미지가 센 애들은 여전히 시즌 1 때처럼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이제 히트를 키고 칩 데미지를 주는 캐릭들이 있는데, 뭐 진이라던가 화랑이라던가 니나라던가 로우라던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칩 데미지를 못 주고 기존 한 전작 세븐처럼 뭐 하단 중단 위주로 데미지를 줘야 하다 보니 밸런스적으로나 봤을 때 뭔가 게임 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캐릭마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히트를 켜지고 난 다음에 원래 25%에서 30% 정도, 원래 가뎀이 없는 기술도 25%에서 30% 정도의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가드만 시키면은 2, 3씩 주면서 사실 하단 공격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빠른 공격으로 계속 데미지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20%가 줄다 보니까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체력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래도 히트를 키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게이지를 소모하면서 주는 칩 데미지 양이 너무 많이 줄었죠. 몇몇 캐릭은 아직도 칩 데미지 공격이 가능한데. 그쵸. 이제 뭐 예를 들면 곰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칩 데미지를 주라고 만든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이제 그러면 전띵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띵님. 우선은 랭크 매치 했을 때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들 물어보는 게 게임 어떠냐 물어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솔직히 별로 다른 게 없었거든요. 대회에서 해보니까 확실히 타임아웃이 많이 나고 생각보다 그전 게임에 비해 템포가 조금 좀 느려진 느낌? 저도 지금 안나를 하고 에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즌 1이랑 시즌 2랑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진 거는 거의 없고 거의 비슷한데, 안나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내가 이만큼의 리스크가 있으면 좀 크게 리턴으로 돌아오는 그런 류의 지금 캐릭터들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시즌 1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인게이저가 가장 큰 요소잖아요. 바뀐 것 중에서 플러스 17에서 플러스 9로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래 플러스 17을 감안해서 기술 스펙을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플러스 17에서 9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빅터 채배방이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빅터 1양손 같은 거 발동이 28짜리 이득기인데 이게 플러스 9에서는 좀 쓰기 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동참각이나 이런 메타가 좀 바뀌었다.
그죠. 이제 플러스 9인데 9면은 이제 거의 공창각을 가드시킨 상태랑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캐릭터 차이가 더 심하게 날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게 좁혀졌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이제 캐릭터 차이가 좁혀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이제 뭐 풍신유 같은 경우는 초풍을 깔아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삼지선다 나락이랑 뭐 중단 초풍 이렇게 삼지선다로 세게 오히려 그 플러스 17일 때보다 강하게 이지를 걸 수가 있는데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딱히 할 만한 게 없는 캐릭터들도 있어가지고 그 심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작진이 바랬던 약간 어그레시브랑 좀 떨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캐릭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게 이번에 시즌 2에서 인게이저당 이런 것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전 캐릭적으로 보자면은 약간 메타가 하단을 받았잖아요. 시즌 그쵸, 2에서 강한 하단을 많이 받은 캐릭들이 있는데 또 그런 애들은 플러스 9에서 이제 걸 수 있는 좋은 하단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메타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가뎀이 줄다 보니까 시즌 1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득을 가지고 이득기죠. 중단 이득기인데 데미지가 가뎀이 좀 센 것들로 계속 그런 위주로 압박 이런 거 했다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뭐 안나라던가 이번에 뭐 빅터 아니면 레이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을 좀 괜찮게 받은 애들이 이번 인게이저에서 좀 득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리고 히트버스트 키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솔직히 이론상으로는 첫 번째 예전에도 체력이 없었을 때도 그 첫 번째 콤보 때 히트버스트 넣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긴 했는데 빨리 켜야지 좋은 상황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작은 게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라운드마다 처음에 버스트를 키거나 진짜 시작하자마자 인게이저 잘못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히트 키게 되면은 좀 게임이 후반에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은 히트를 언제 켜야 될지라고 하면은 거의 초반에는 저도 거의 인게이저는 안 키는 것 같고 거의 이제 승기를 가져올 수 있을 때 히트 키는 거 아니면은 굳이 지금은 히트를 초반에 키는 거는 약간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히트가 지금 라운드 게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을 맞추거나 그러면은 히트를 회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시즌2 버전2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마 전 캐릭 다 만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히트 리커버리 기술이 너무 캐릭마다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카제 같은 경우는 맞추면은 끝이 없고 아닌 애들은 그냥 몇 번 쓰면은 히트가 끝나버리니까 그 부분은 아마 5월달 패치를 하고 나서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회복이 또 안 되는 캐릭터도 사실은 있다 보니까 안 되는 캐릭터가 더 많지 않나요? 라스 같은 경우는 콤보만 써도 게이지가 그렇죠. 차가워요. 라스는 춤만 쳐도 이제 회복을 하다 보니까 아예 히트 회복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캐릭터도 많아가지고 일단 다음 주제는 이제 뭐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이제 체력 증가랑 타임 아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랭매에서는 또 막상 게임을 하면은 게임이 길어지긴 했어도 타임아웃이 그렇게 엄청 심하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대회에서는 다 신중하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타임아웃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캐릭터별로 그 필드 데미지를 그냥 일괄적으로 태그2가 사실 필드 데미지 120%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필드 데미지 120% 이런 식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면은 특정 기술들이 또 너무 센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서 기술마다 좀 데미지를 재분배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또 데미지 조정이 어렵다면은 시간을 늘리면 어떤가 했는데 또 시간을 늘리면 또 너무 또 지루해지기 때문에 사실 게임사에서 정성스럽게 전 기술을 다 밸런스를 고려해서 데미지를 좀 재분배하는 게 사실 정답이겠지만 근데 저건 진짜 좀 어려운 좀 주제인 것 같은 게 솔직히 말해서 시즌 2 초반에 나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게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난다 해서 얘네가 남코 쪽에서 고려를 해서 그 체력을 늘린 거잖아요. 근데 또 체력을 늘리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게임이 너무 길어지고 좀 지루해지는 성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솔직히 남코 측에서도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솔직히 우리들도 맨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성이 없으니까 이게 좀 되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느꼈을 때 체력이 증가하고 칩 데미지를 줄인 거는 이제 이 시즌2 초반에 너무 가뎀으로 빨리 끝난다라는 그 주제 가지고 얘네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늘리면은 거기에 다른 뭔가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체력을 늘리면서 히트 시간을 안 늘린 게
거기에 따라가지고 늘렸으면은 더 두들길 수 있는 시간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히트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단지 체력만 늘리다 보니까 이게 게임 자체가 루즈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체력이 늘었다 보니까 히트가 꺼지는 시간이 체감하기에 더 빨리 끝난다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지금 뭐 당장 전 데미지를 지금 얘네들이 조정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단 히트와 체력의 뭔가 밸런스부터 일단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요즘에 플레이하면서 만약에 좀 옛날처럼 플레이하는 분들은 버스트 같은 거 빨리 키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 하단이 그렇게 센 캐릭터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레버 뒤로 당기고 있어도 가드 데미지, 칩 데미지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히트 시간이 말하신 것처럼 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조금만 버티면은 지나가겠지 하고 기다리면은 저도 별로 데미지 손해 별로 안 보고 해봤자 진짜 칩 데미지 많아봐야 한 30 정도 까지면은 상대방 히트도 끝나고 저도 제가 히트 들고 있으니까 그쵸. 히트 인게이지를 제가 맞추면은 그 피가 다시 차잖아요. 솔직히 한 50 정도 까여도 별로 상대방 히트 없고 내가 히트 키기 전이면은 오히려 내가 유리한 것 같은데. 그럼 할만하긴 하지 그 정도 되면. 그리고 그래서 약간 히트라는 시스템의 좀 의도가 어땠는지를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히트가 솔직히 좀 의미가 되게 퇴색됐다고 생각해요. 뭔가 히트 강화 기술도 있고 뭐 그런 건 알겠지만 약간 우리가 철권 8 처음 했을 때 히트를 어떻게 썼냐면은 조금 빨리 킬 수 있는 세븐의 그 레이지 드라이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썼거든. 근데 이게 다시 시즌2 되고 체력이 늘다 보니까 그때로 약간 회귀하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확실히 시간이 좀 확실히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 뭔가 이제 대회 때 역전할 타이밍이 나와도 내가 뛰어서 때리면 역전할 수 있는데 타임아웃 때문에 지는 상황도 대회가 많아지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STL 대회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막 그 딸피 싸움도 철권의 좀 재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대로 두고 그냥 다른 요소에서 좀 더 템포를 빠르게 바꾸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면은 결국에 체력전이 되는 것도 있고 대회 같은 거 나가면은 사실 한판 하고 오는 건 아닌데 그 대회 운영을 하면서도 대회 시간 자체가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 80초 만약에 80초 99초 이렇게 늘렸다고 했을 때도 60초 안에 안 끝나고 진짜 99초까지 다 채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플레이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루즈해지지 않나 생각해서 솔직히 시간은 안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이제 히트를 너무 세게 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센데 그 히트를 강하게 해달라기보다는 히트 시간을 늘려주면은 그만큼 더 두들기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빨리 끝나지 않을까? 캐릭터마다 히트 그 타이머를 회복시키는 거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히트 타이머를 늘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 전체 바에서 3분의 1 다는 거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시간 이것만 조금만 천천히 하자 약간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게이지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8초에 만약에 다 단다고 치면 한 12초 정도로 하고 대신에 그 강화기를 썼을 때는 그 전체 퍼센티지 똑같이 그 물팽이로 나가는 거 똑같이 하면은 차라리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제 몇몇 캐릭터는 확실히 콤보가 너무 길어요. 특히 요시미치 한 번 때리면은 이게 요시미치만 진짜 긴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요시미치의 콤보를 쓰면 되게 긴 느낌? 약간 체력도 증가하고 타임아웃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콤보가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 타임아웃 얘기하니까 그냥 제 바람인데 고쳐줬으면 하는 게 기믹 터졌을 때 시간 안 갔으면 좋겠어. 저는 히트버스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트버스트도 시간 가거든요. 뭔가 이게 클로즈업 되거나 뭔가 상황이 딱 변했을 때 사실 둘 다 무방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간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특히나 이거 플라이브 맵 같은 거는 뒤에 막 피닉스 나와가지고 깨는데 좀 시간이 2-3초 동안 터지는데 아니 히트 네, 근데 근데 저도 그거- 기믹 터지는 그거는 굉장히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기술과 밸런스 패치, 뭐 약점 보완, 자세 강화, 그리고 버그. 개인적으로 신기술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펙 자체가 다 많이 쓰라는 개발진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다 캐릭터들이 신기술이 스펙이 다 좋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철권 자체가 보면은 그러니까 뭐 중하단이나 아니면 상단 중단의 그런 이지로서의 기술 추가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타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왜 흥청각 2타 선도 막 생기고 원래는 중단이 있었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상단이나 이런 식으로 추가해가지고 결국 이지성 기술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심리전을 한다는 게 결국에 찍어서 맞춘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성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 같아요. 개발자 분들도 맨날 토크에서 말하시는 게 이제 좀 변수를 늘린다 뭐 그런 거는 이해하지만 너무 그 단순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배망이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 신기술 받은 것들이 다 이제 정말 너무 고스펙 위주로 기술들을 주다 보니까 아니면은 신기술뿐만 아니고 자세로 이행되는 이제 그런 기술들도 받은 거죠. 기존 기술에 자세 이행이 추가돼서 뭐 이제 자세 심리를 걸어라. 캐릭마다 결국 진행 반응이 너무 똑같아요. 신기술 쓰다가 신기술 맞으면은 자세 심리를 너무 우위를 너무 세게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중하단 찍고 거기서 이제 캐릭 밸런스가 맞춰주는 게 그 중하단이 얼마나 더 세냐 아니면 리스크가 얼마나 적냐 거기서 그냥 갈라버리는 거니까 사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이 좀 뭐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약한 부분이랑 이제 강점인 부분이랑 좀 약간 특색 있게 나눠졌다 그러는데 지금은 좀 약간 캐릭터들이 다 일관성 있게 되어버린 느낌? 저도 이제 옛날부터 철권을 했었잖아요. 철권 제가 제대로 한 게 6부터인데 옛날엔 캐릭마다 이제 특징이 그 다른 점이 보통 뭐 기상 딜캐 같은 거 막 누구는 뭐 13 약하고 11 세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캐릭터한테 다 13 좋은 딜캐 주고 뭐 12 스탠딩 12 좋은 거 다 주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철권의 재미였단 말이에요. 이제 상성 싸움에 들어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상성에 대한 약간 그런 특색 그런 게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옛날로 치면은 그 일어나면서 중단킥이 마이너스 10이었잖아요. 근데 진 같은 경우에는 딜캐가 아예 없었는데 캐릭터 특성으로 그거를 예측하면 이제 패링에서 띄운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있었다고 치면은 그냥 12딜캐하고 끝나겠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게임이 내용이 좀 더 단조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좀 이지 게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시즌2 지금 신기술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빡쳐서 좀 게임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기술 받은 게 대부분 다 호밍기를 받아버리니 그쵸. 하단 생긴 애들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레오 같은 애들도 솔직히 부보 하단 없어도 약간 상단은 약간 이득기로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컨셉이 있었는데 컨셉 자체를 그냥 아예 무너뜨려서 그냥 하단 쓰세요 뭐 이런 거랑 홀 같은 캐릭터도 잠복 하단 그런 것도 보면은 잠복 자세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데미지가 좀 터무니없이 세거든요. 데미지 22거든요. 플러스도 많은데 그 스펙을 사기로 바꾸는 대신에 이제 잠복 자세가 이제 자세를 2번 잡아야 되잖아요. 그 네. 상황에서는 자세를 2번 잡았으니까 좋은 스펙의 기술이 나온다.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 생각에 앉아서 갑자기 그런 좋은 기술을 쓰면은 이중 잠복이라는 그런 특징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중 잠복에서 나가기만 했으면은 뭔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앉아서도 나간다는 게 신 자세를 만들었는데 그걸 또 안 쓰게 바꿔버리는 패치다 보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리디아 뭐 236 양손이나 뭐 1 양손이 이제 똑같은 기술로 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기술을 쓸 수 있으면은 뭐 기술 스펙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내용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 캐릭터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은 무슨 기술을 하고 자세를 잡거나 뭐 하고 자세 생기거나 여기서 이 기술 나가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솔직히 특정 몇몇 캐릭터들만 좀 자세를 잡고 약간 특색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거의 전 캐릭터 뭐 하고 자세 뭐 하고 기술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아까 뭐 다 말했던 것처럼 이제 캐릭터의 약간 그 개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뭐 예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에디는 뭐 그라를 잡고 물구를 잡고 뭐 백대시가 좋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폴도 뭐 앞양손 그걸 하고 자세도 잡히고 뭐 탱 같은 경우도 막 이상한 사진에서 자세 다 잡히고 이 캐릭터들이 너무 약간 자세 위주로 너무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뭐 신기술이 워낙 캐릭터마다 다 다르고 제가 성능은 완전 다 모르는데 또 몇몇 캐릭터는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오버스펙으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버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버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하는 게 지금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트위터를 봤는데 그 왼발 양손이었나? 아, 예. 팽으로 피해지는 거. 그 이타로 피해진다고 그거 바꿔달라고 하고 그거 보면은
그 발목하고 가다하고 나서 나머지 기술들이 반식으로 다 피해진다. 이거 바꿔달라고 막 이런 게 좀 막혀진 거야. 이게 어떤 부분이 지금 약간 버그성 기술인 건지 어떤 게 좀 잘못된 건지 좀 구분하기 좀 힘들다. 개발자 분들이 이번에 긴급 패치 보면서 좀 느낀 게 없잖아. 여론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뭔가 사람들이 설레했던 기술들을 많이 패치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뭐 이런 점은 아쉽고 그런 걸 계속 그냥 개발자 분들 트위터 태그하면서 그런 이 사회적 기조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웃긴 게 버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버그인가? 버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막 그 울산도 저한테 보면서 팬더 잡기 그 벽에 몰렸을 때 자기가 잡은 다음에 반대로 넘겨가지고 확정 다 때리는 거 버그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저는 버그가 아니고 캐릭터의 개성 같은데 했는데 막 버그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들고 사람들마다 이제 이게 좀 생각하는 게 말한 것처럼 너무 트위터 같은데 글 쓰는 거를 이제 남부 쪽에서 이제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거에도 자기 소리를 막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아쉬웠던 게 이번에 여론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패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여론만 보고 패치를 해버렸어요. 남코 내에서 좀 뭔가 더 찾아보고 해가지고 했으면은 분명히 다른 우리들이 모르는 버그라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내용 같은 거 보면은 다 트위터에 올라왔던 내용들만 수정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특히 화두에 많이 올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고치긴 고쳐줬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고. 예를 들어 저는 제 생각은 이제 뭐 철권 7을 예로 들면은 고우키를 너프를 안 시킨 이유가 캐릭은 다들 알다시피 개사기였잖아요.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너프를 안 시킨 이유가 이제 랭크 매치 뭐 승률이 뭐 40%가 안 돼가지고 뭐 안 시켰다 이런 거랑 데빌진도 엄청 좋았고 좋은 캐릭터들도 많았는데 그런 애들도 랭크 매치에서 승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너프 안 시키고 그냥 줬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기가스 같은 애들은 안 좋았잖아요. 시즌 1이나 이럴 때.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또 랭크 매치에서 승률이 60% 제일 높았대요. 전 캐릭 중에서. 근데 이제 시즌2에서 너프 먹고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캐릭 성능을 이제 너무 이제 대회나 아니면은 랭크 매치 통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패치를 하면은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랭크 매치 통계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캐릭터 난이도가 저는 가장 크게 그쵸.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A 처음에 나왔을 때 에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왼발만 누르면은 뭐 푸진도 찍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캐릭터가 쉬우면 쉬울수록 랭크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단에서 올라가는 게 쉽다 보니까 승률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통계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죠. 그 캐릭이 약해도 그 캐릭을 사용하는 엄청 강한 유저가 있으면은 또 캐릭터 승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칭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때요? 여러분들 매칭 시스템 어때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결국은 지금 여기 사람들 다 스트리밍하고 서로 방송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 대충 알 텐데 내가 게임을 하고 싶고 랭크 매치를 돌리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 방송을 보면 랭크 매치가 안 잡혀. 이게 굳이 내가 이걸 랭크 매치 지금 돌려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고단이 올라가면 잡히는 사람만 잡히고 안 잡힐 때는 진짜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확실히 이런 게 엄청 심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옛날 시즌 1 때나 아니면 아케이드 때는 이제 계급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약간 뭐 명예 같은 것도 있었고 약간 그런 거를 조금 살리려고 했는데 계급 시스템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유저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장점을 좀 너무 살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즌2에 빡쳐가지고 좀 지금 그쵸. 게임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같이 더해져가지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고계급이 많이 안 생기는 거는 전작처럼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거 처음 도입되는 거거든요. 그쵸. 원래 같았으면은 떨어지면은 그 계급의 원점으로 가고 올라가면 그 계급의 원점으로 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 그쵸. 약간 계급제라기보다는 레이팅이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쵸. 그 점수 그대로 갔다가 올라가면은 강등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승률이 아무래도 뭐 이제 프로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70%대도 육박하는 이런 이제 고승률 유저들이 있는데 대부분 51, 2%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 저- 나는 이게 유저가 많아진다고 해서 계급도 같이 늘 것이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이거 시스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도 0점으로 맞아요. 가야지 이제 계급 올린 다음에 게임을 좀 더 돌릴 맛도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목표 계급을 달성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그냥 게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제 계급을 목표로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 돌리고 나서 목표 달성을 하면은 바로 다음 판에 강등이 떠버리니까 그렇죠. 게임 돌리기가 싫어지나요. 차라리 계급을 철권 스타일로 그 넣는 거 말고 이제 레이팅제를 진짜 확실하게 레이팅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가지고 했으면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뭔가 그 계급이 등락 원래 철권이 계급 좀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계급 시스템 자체가 약간 데스매치에 맞게 저는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데스매치가 없다 보니까 뭔가 철권이랑 안 맞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레이팅을 진짜 도입해서 레이팅 막 200점 차, 300점 차 이렇게 나는 위에 상대를 이기면 그만큼 리워드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막말로 이제 프로게이머인 분들이 부캐를 돌려서 테켄킹 정도에서 돌렸는데 누군가에게 죽창을 맞으면 진짜 점수를 한 3, 4배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한 판이라도 진짜 이겨보겠다 하겠는데 그냥 단순 그 계급으로만 이제 점수가 오가는 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옛날 데스매치를 부활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단판전으로 이제 바꾼 상황에서 데스매치로 다시 되돌리는 거는 이제 시대에도 지금 안 맞기도 하고 3선승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대회 자체가 이제 삼성승 TWT는 이제 도입을 했으니까 2선승으로 하면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그 똑같은 사람 계속 기다려가지고 또 대기 시간만 늘어날 바에는 이제 게임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가지고 단판전은 유지하되 너무 길지 않은 선에 너무 길지 않게 이제 3선승 정도로 하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데스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지금 단판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는 별로 장기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너 지금 왜냐하면 이 게임이 연속적으로 게임하기엔 너무 솔직히 체력적인 거나 세븐이랑 다르게 좀 뭐라 해야지 받은 데미지가 확실히 크다고 해야 되나?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뭐 데스매치를 지금 하든 안 하든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 둘 다 동의하에 하는 건데 나는 이게 지금 주제 중에 랭크 매치가 얘기가 나왔는데 전 랭크 매치도 랭크 매치인데 킹 매치도 문제가 지금 많다고 봐요. 아무래도 저는 킹 매치를 좀 많이 돌리다 보니까 하는데 킹 매치도 랭크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잡아주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돌리는 사람 본인이 약간 설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지에서 최고 계급이 높은 사람은 더더욱 매칭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 보고 전 좀 놀랬거든요.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또 뭐 계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잡힐 수 있으니 알아둬라. 그리고 네코드 뭐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레코드요? 뭐 저는 단념했어요. 근데 좀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저는 온라인으로 이제 대회만 하는 것만 아니면은 저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격투 게임이고 이제 온라인 게임이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저랑 채배망님이랑 게임을 할 때 저는 뭐 3프레임 나오고 채배망님은 뭐 0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한쪽만.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뭐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도 개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동기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레코드는 진짜 개선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거는 시즌 2의 문제가 아니고 전에 처음 발매됐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는 뭐 렉 걸리면 렉 걸리는가 보다 하고. 근데 그 동기화만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대회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로 저는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뭐 모르겠네요. 고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이제 시즌2 좀 문제가 많은 캐릭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제 등에 보이는 알리사라든지 아니면 때마침 이 캐릭터 두 개가 붙어있는데 리리라든지 이런 좀 무빙이 좋았던 캐릭터들이 뭔가 행각이나
뭐 백대시나 이런 무빙에 있어서 좀 입력을 먹는 걸 좀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선입력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빙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이 특히나 안 그래도 쫓아가기 어려웠는데 더 그 무빙에 있어서 이점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뭐 좀 상대하기 어렵더라고요. 뭐 특히나 알리사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이득 이런 상황을 없애려고 뭐 게임사에서 좀 노력을 했지만서도 솔직히 아직도 전기톱 상황이 좀 알리사한테 많이 유리한 편이 있고 특히나 무빙도 좋고 뭐 후보 데미지 같은 것도 좋다 보니까 뭔가 저는 알리사가 개인적으로는 좀 망자님은요? 이번에 긴급 패치하면서 건드렸던 캐릭 제외하고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난 봐요. 로우는 문제가 있나요? 사실 로도 문제가 있죠.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진 약간 본보기로 이번에 해줬잖아요. 진이랑 준이랑 잭이랑 그거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더 연구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고. 요즘에 레오 같은 애들도 갈수록 많이 좋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연구되면은 또 누군가가 또 다시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즌2 초창기 때 받았던 기술을 그 스펙을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각합니다. 전띵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리로이랑 알박수. 판다라고. 그러니까 리로이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을 줬는데 너무 많은 플러스 프레임을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레아도 안 나가, 히트도 안 켜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게 만들어 버리고 너무 쉽게 쓸 수 있고 너무 쉽게 상대방한테 가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줬고, 제가 이거 항상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카운터가 아닌데도 상단 호밍기를 맞으면 추가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좀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 왼발 호밍기 같은 경우 맞으면은 플러스 16이잖아요. 그럼 지팡이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카운터가 아니고 그냥 노멀로 맞았을 때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너무 과한 오버스펙이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판다 같은 경우에는 뭐 랑추님이 플레이해서 잘 알겠지만 바퀴 프레임이 이제 너무 이게 그러니까 프레임상은 느린데 모션이 사라지면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발동이 26프레임인가? 26. 약간 뭐 그런데 이제 솔직히 체감상으로는 아예 반응이 아예 안 되는 완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 횡신 양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호밍기에 회피력까지 좋고, 이제 그 후 상황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중단 호밍기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타까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솔직히 판단 솔직히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에 랑춘님 게임하는 거 보고 느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라는, 어느 정도 내가 게임을 해서 지면은 이렇게 대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느낀 거는 저 기술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가서 두들겨 패는 거 말고는 지금 정답이 없죠. 지금 아까 망자님처럼 말한 것처럼 모든 캐릭터가 연구가 된 게 아니어가지고 직관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두 캐릭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폴도 항상 뒤에서 얘기 나오는 뒤에서 사람들 많이 폴 진짜 세다라고 요즘 많이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폴도 거의 진짜 한 탑 3에 드는 수준으로 센데 이제 그만큼 또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된다 해야 되나? 그렇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 네네. 상태로 묻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를 뭉쳐버리면 이제 좀 대형 사고긴 합니다. 폴 좀 많이 좀 세긴 하죠.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캐릭터는 약간 성능이랑 그런 거 막 오버스펙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그 라스랑 약간 카즈야 같은 애들이 너무 이제 히트 회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맞출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라스. 너무 루프가 너무 많이 돼요. 그것도 그거고 좀 너무 라스 기술 스펙들이 너무 올라가고, 특히 벽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전 벽홈이 엄청 약했더라면 지금 신 벽홈을 받은 거는 솔직히 이해가 되는데, 그전 벽홈도 솔직히 충분히 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더 센 벽홈을 줘버리니까 이거는 이것까지 줘야 왜 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히트 이제 맞췄을 때 히트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제 루프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강제 이지 상황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히트 늘어나는 건 좋은데 후 상황을 조금 안 좋게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시즌 1 때 릴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잖아요. 근데 그쵸. 릴리가 그걸 좀 너프 당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프 당하면 의외로 또 할만하긴 하거든요. 또 게임을 막상 하면은. 의외로 또 막상 또 의외로 게임이 되긴 돼. 막상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네. 몇 개 있긴 한데 또 할만하긴 이제 해요. 체력도 많아졌다 보니까 의외로 또 막상 게임을 하면 이런 할만한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닐까요? 그쵸. 저희는 이제 게임을 많이 했고, 그쵸. 버릴 선택지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데 좀 즐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지 한 세대 틀리면은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그 루프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만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2 긴급 패치하면서 진, 준, 잭은 좀 약간 톤다운 돼가지고 과한 면들이 없어졌는데 다른 캐릭터들도 그러니까 막 너프를 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약간 과한 부분 조정을 해야죠. 밸런스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냥 상황 자체가 뭔가 좀 역한 부분들이 있고 솔직히 리디아도 좋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상황이 되게 역해요. 그냥 뭐 맞으면 뭐 계속 들어가니까 근데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리디아의 그러니까 리디아처럼 저런 방향성으로 패치하면은 유저들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그래서- 재밌긴 하거든요, 리디아가. 라스라 약간 라스 스티브 이런 애들도 비슷한 양상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된 캐릭터 스티브 저 플러스 11을 그대로 냅둔 게 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는 아마 고칠 거라 생각해요, 스티브 같은 애들은. 저거는 고치지 그냥 이번에 본보기로 진죽제만 그렇게 한 거고. 스티브는 지금 거의 무조건 고쳐진다고 보면 되고 안 고치면 문제가 있죠, 저거는. 그리고 그것도 좀 그 벽비틀기는 몇 개는 살아있고 몇 개는 죽어있는 그것도 실수로 한 건지 의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그러면 다 노트 상으로는 의도한 거인 게 뭐라 적혔냐면 이득이 10 이상인 애들을 깎거든요. 이득이 이득이 신고는 이득이 10 아닌 애들도 삭제를 시켰으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득이 10이 아닌 애들도 지은 사례가 있고 뭐 홈이나 진 막 날라차기나 이런 거는 이득이 엄청 크긴 했으니까 뭐 줄이면 이해하는데 그런 거면 차라리 벽비틀기 자체 그 카트 그 10 데미지 3 있거든요. 그쵸 그거 그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그쵸 왜냐면은 그러니까 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날라차기가 뭐 그 벽비트기 되면은 플러스 15라서 과한 거는 맞는데 10 데미지가 사라지니까 그냥 의도하고 다르게 10 데미지까지 삭제돼서 약간 이중으로 너프를 해야 되나? 너프 먹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도 사람들이 약간 납득이 돼야 되는데 다 파고들고 보면은 뭐야 그냥 말 나온 부분만 없애버렸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보완점은 없어?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뒤로 가가지고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이번에는 긴급 패치다 보니까 다음 패치를 솔직히 좀 제대로 되겠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변경되었으면 하는 요소들인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패치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단이든 하단이든 너무 자세를 잡으면은 모든 놈들의 기술들이 다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너무 강해요. 그런 것 좀 없어지고 어떤 캐릭은 하단이 강한 대신에 중단이 빈약하던가 아니면은 프레임적으로 내가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 기술이 안만 빨라도 횡에는 피해지게끔 뭐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릭마다 뭐 자세 지금 모든 루틴이 그렇잖아요. 공격 자세 공격 맞추면은 끝 아니면은 막혔네 그럼 내가 내 턴 히트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할 거라도 캐릭터마다 약간 좀 특색을 좀 만들어줬으면은. 치배목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히트 자체 시간을 좀 늘리는 거랑 히트 버스터에 대한 언급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히트 버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성능이 많이 깎였잖아요. 행어로도 피해지고 파워 크래시도 못 이기고 막 그런 식으로 패치가 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KO도 못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좀 히트 시간을 이제 늘림으로 인해서 또 그만큼 다시 공격성이 강화가 된다면은 히트 버스트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좀 상대방을 밀어내서 상황을 리셋하고 이런 것도 추가하면은 또 다채롭게 되지 않나. 또 그것도 하나의 심리전으로 뭐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카즈야 파워 크래시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몸 터지는 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히트를 킨다고 가정하면은 뭐 범위기처럼 이제 길을 방출하다 보니까 캐릭터를 이렇게 상대방을 밀어낼 수 있는데 또 그거를 예측하면은 상대방은 좀 대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좀 멈춰가는 식으로 좀 또 호흡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나. 전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거 맨 처음에 시즌2 나오기 전에도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히트를 켰을 때 결국 히트가 약간 방어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몇몇 캐릭터는 켜도 행실이 너무 잘 털리고 몇몇 캐릭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행실 너무 잘 잡는
결국은 이 히트라는 게 공통 시스템이잖아요. 히트 스매시처럼 기술을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이 히트를 켜서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시즌 1 때부터 항상 말했던 건데 결국 잘 피해지는 사람들은 이게 왜 피해지냐? 그냥 뭐 잘 잡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이런 공통 시스템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통일하게 뭐 다 잡던가 다 못 잡던가 이렇게 좀 바꿔주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제 중파인이 사라져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상단 파워크래시 인게이저랑 중단 파워크래시 인게이저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울링에서 나가는 그 기술들도 거의 중파인 상파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중파인보다는 저는 하울링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킹이나 뭐 잭 같은 애들이 훨씬 더 좋은데 굳이 그 상파인 중파인을 없애고 얘들을 둘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하고 뭐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다른 거 좋게 해주고 약간 이것도 일관성 있게 좀 패치를 해줬으면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벽 콤보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약간 데미지 우선을 하고 상황이 안 좋을지 아니면 상황이 좋고 데미지가 좀 더 떨어져야 될지를 약간 고르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근데 지금은 가장 센 콤보가 상황도 제일 좋은 콤보가 너무 많아. 저는 그 부분도 좀 더 이제 콤보를 고를 수 있는 재미를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브라이언으로 치면은 뭐 쌍무릎 이탈을 바닥으로 안 넣은 다음에 뭐 도발 심리를 건다든지 아니면 그냥 데미지를 우선시 해가지고 뭐 쌍무릎 이탈을 바닥 데미지로 넣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골라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강화 기술 없으면은 그냥 레퀴엠으로 콤보 마무리하는 게 데미지도 좋고 상황도 좋아. 그런 애들이 많아 지금. 아닌 애들도 있긴 한데 뭐 요시미츠도 뭐 데미지 제일 센 거랑 뭐 좀 데미지 살짝 버리면은 개사기 콤보 세팅 셋업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닌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 항상 저는 시즌 1 때도 게임성 같은 질문이긴 한데 막 사람들이 철권 에이스는 되게 별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물어보면 막 드라곤오프 너무 세요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게 그건 철권 에이시 문제가 아니고 밸런스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 게임성도 게임성이지만 결국에 밸런스도 빠질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인게임 말고도 철권 8에 바라는 점 개인적으로 좀 유저 편의성 패치가 생각보다 별로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건데도 추가하면 유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패치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랙티스 모드에서 랭크 큐 돌리는 거 키기 랭크 큐 돌리는 중에도 메뉴에서 잠깐 그 리플레이 들어가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패치를 하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했는데 막 리플레이를 막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랭크 끝나고 다시 여기 메인 메뉴 와가지고 리플레이 들어가가지고 리플레이를 보고 다시 나가가지고 큐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그냥 좀 메뉴에 통합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게임 끝나고 바로 리플레이 가는 거는 그 기능이 되거든요. 뭔가 그걸 까먹으면은 그런 기능이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솔직히 이번에 그 시즌 1 말기 때 추가했던 패치 중에서 그 맵 리셋할 때 막 리셋을 레버 앞으로 하면서 리셋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상대를 벽으로 몬 상태에서 리셋되고 이번에 시즌 2 와서 추가된 게 위로 하면서 이제 리셋하면은 그 그리드 맵으로 나와가지고 리셋되고 이런 것도 솔직히 유저 취향이다 보니까 막 콤보 연습하다 보면은 리셋하다 막 벽에 막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솔직히 온오프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유저 편의성을 좀 고려한 패치를 하면은 또 이제 코어 유저들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패치가 또 망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리플레이 얘기해서 나왔는데 리플레이 했을 때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지금 10초잖아요. 10초면은 콤보도 못 때려. 시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콤보가 15초, 20초 때리는 상황이 15초인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10초밖에 안 돼. 뭐 여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게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띵님은요? 저는 뭐 딱히 없습니다. 난 위에 내가 바라는 말했는데 그 외에 바라는 거니까 딱히 뭐 바라는 거 그냥.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핵유저가 너무 이제 핫픽스의 문제도 있긴 한데
핫픽스가 기본적으로 엄청 느리잖아요. 이제 다른 게임이랑 비교하기 싫은데 보통은 이제 뭐 밸런스를 크게 이제 파괴시키는 뭐 기술이나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버그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긴급으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업과 동시에 이제 핵유저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차단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약간 유저들이 뭐 핵유저나 뭐 비매너 유저들은 뭐 차단을 해라 약간 이런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유저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보통 핵유저는 이제 운영해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자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유저들이 이제 차단을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그 채권 에이드 바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게임사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좀 취합해서 게임사에서도 좀 좋은 건 좋다 싶으면은 기능을 추가하고 좀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밸런스적인 문제가 아니다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사람들의 피드백을 좀 받으면은 좋은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종합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바라는 게 당연히 뭐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자기 게임 애정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아니 풀메 방에서도 대회 모드를 온으로 할 수 있는 설정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죠. 온라인으로 대회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바꾸고 있습니다. 예. 풀메에서 약간 설정 같은 게 바꾸려면 방을 다시 만들어야 돼서 맞아요. 그런 저도 거좀 그런 불편한 것 같아요. 뭐 풀메방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옵션을 만들어서 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풀메방 대회 모드랑 뭐 풀메 방에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요소를 크게 늘려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저랑 망자님이랑 CBM님이랑 점띵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슬슬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말도 더 많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뭐까지 허용이 되는지 모르니까 최대한 순화해서 말은 하긴 했는데 철권 A 재밌습니다. 예, 재밌고요. 여러분들도 예, 많이 사랑해주세요. 재밌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전 특히 세븐도 게임을 되게 잘 만들어서 생각했는데 A 진짜 게임 재밌어요, 진짜. 저는 세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신다는 분들 존경하는 게 세븐 막상 하면 재미없거든요. 맞아요. 나도 그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몇 판은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계속은 못 하겠어. 그러니까 저희도 세븐 할 때 보면은 추억 보정 걸려가지고 6나 태그2를 가끔 있으면 해보잖아요. 처음 몇 판 하면 재미는 있는데 몇 판 하면 길게 못 하겠어. 추억 보정으로 잠깐 하는 거라. 철권 A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번 좌담의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GG. 아,